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예를 통해서 논증기와 해석기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기하 또는 논증기하라고 불리는 것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형들의 간단한 공리 또는 공준,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성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기하학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종합기하를 뜻합니다. 그리고 해석기하는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보통 접하게 되는데요. 고1 때부터 차근차근히 확장을 하게 됩니다. 해석기하라고 하는 것은요, 데카르트가 창안한 기하학으로서 좌표 개념을 도입하여 도형을 다루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해석기하에서는 직선 위의 점을 하나의 수에 대응을 시키고 2차원 평면에도 이제 좌표를 도입을 해서 A,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또는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와 기하를 연결을 하는 고리가 되는 셈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삼각형의 세변의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를 논증기하적 관점에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삼각형의 두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교점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교점에서 다른 한 변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변이 이등분이 되는가를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일단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보통 만나죠. 네, 언제를 빼고요? 그렇죠. 평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두 직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일단 그걸 이용을 해서 교점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 AB와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먼저 O라고 둘게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O에서 A, 그 다음에 O에서 B, O에서 C를 모두 다 연결을 해보면 삼각형 OAB, 삼각형 OBC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A와 OB와 OC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기호로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점 5에서 AC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렇죠? 5에서 AC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AC가 이등분이 되는가를 이제 보이는 게 목적입니다. 자, 5에서 수선의 발을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보일까요? 그렇죠. 삼각형 두 개가 보이셔야 돼요. 삼각형 OAD와 삼각형 OCD가 보일 겁니다. 저것들은 어떤 성질이 있나요? 그렇죠.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위에서 말한 대로 OA와 OC는 같습니다. 또 그렇죠. OD는 공통입니다. 두 삼각형의 공통인 변이 되겠죠.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보이나요? 그렇죠. 각 ADO와 각 CDO는 직각으로 같습니다.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직각인 건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통인 변이 하나가 보이고요. 그리고 직각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즉 삼각형 ADO와 삼각형 CDO는 그렇죠. 합동이 되겠죠. 무슨 합동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RHS 합동이 되는 겁니다. 빗변과 90도와 또 다른 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대응변, 대응각, 이제 모르는 각, 모르는 변들의 이제 크기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삼각형 또는 똑같은 도형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D와 대응변 CD가 같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것의 결론이 뭐예요? 네, 결국 변 AB와 변 BC와 변 AC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어디에서 만난다? 그렇죠. O에서 만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하나 아까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도 썼지만 이등변 삼각형 성질 또는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증명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들이 논증기하적 관점의 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좌표축을 도입해서 해석기하적 관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해석기하적 관점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이제 만나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요. 일단 좌표 평면 위에 이 삼각형을 어떻게 놔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좀 단순화 시켜주면 되잖아요. 더 좀 편하겠죠. 그래서 세 변 중에 한 변을 이등분을 이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기준이 되는 좌표 축들이 있죠. X축, Y축. 저 축을 이용을 해서 삼각형 세 변 중에서 한 변을 반으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원점, 저 원점인 부분을 이용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 BC를 저렇게 이제 반으로 딱 절반으로 쪼개어지게 원점에 맞춰서 이제 끼웠습니다. 그럼 나머지 변은 삼각형이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오겠죠? 네, 삼각형 ABC를 저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에서 C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C라고 둔다면 얘를 C,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같은 길이만큼 반대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C,0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 Y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변 BC랑 Y축의 관계는? 그렇죠. 일단 수직이잖아요. 수직이고 그리고 변 BC를 이등분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놨으니까. 그쵸? 그렇게 설정을 하도록 변 BC를 갖다 놓은 거예요. Y축의 역할은 변 BC를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증명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변들에 대해서도 수직 이등분선을 이제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같은 경우는 그냥 도형의 성질만 이용을 했다면 이번엔 좌표축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식들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들로 다 표현을 하는 그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자, 우선 변 AB의 중점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중점을 뭐라고 둘까요? 우리가 D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중점 D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중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그렇죠. A와 B의 일단 X좌표, Y좌표를 이제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A를 어떻게 둘지 아직 결정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B랑 C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A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죠. 좌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A, B라고 그냥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B의 중점 D는 2분의 A-C 그리고 2분의 B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변 AC의 중점을 만약에 2라고 둔다면 이 같은 경우도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고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저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것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니까 AB랑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그렇죠.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B의 일단 기울기를 생각해주면 A 더하기 C분의 B가 되는데 이것이 수직 이등분선이 기울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역수를 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AC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A 빼기 C분의 B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쵸? 우리가 여기서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요? 방정식 Y는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더하기 C였고 얘가 어디를 지나요? 저 D를 지나잖아요. 그렇죠? D를 지나는 요 빨간 선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 더하기 C인데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D를 지나잖아요. 그래서 X 빼기 2분의 A 빼기 C 더하기 2분의 B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좀 풀어서 적어볼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AC의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을 생각해주면 계산을 해놓은 걸 그대로 적을게요. B분의 A 더하기 CX 더하기 2B분의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2분의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파란 선분이 되겠죠. 수직 이등분선. 이쪽도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자, 그렇게 됐더니 우리가 저 빨간식과 파란식을 봤더니 어느 부분이 좀 포인트가 보이세요? 그렇죠. 여기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정식에서 1차 방정식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래서 y절편이죠. 그런데 y절편이 같은 거죠, 결국에. y절편이 같다라는 얘기는 y축에서 두 직선이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저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 O는 0,2b분의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2분의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일단 저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저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데?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제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BC랑 우리 Y축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그죠? Y축이 하는 역할이 변 BC를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저 초록색 삼각형에서 이 빨간색 직선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직선은 AC의 수직 이등분선인데 그것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냐면 이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구나. 결국에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O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약간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앞에 있는 그 논증기하적인 방식을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결국 두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먼저 찾는데 그게 나머지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 상에 있다라는 거를 보이게 되는 거죠. 말이 계속 좀 어렵고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히 따라가시다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기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오지브라에서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A, B, C를 완성했습니다. 자, 우선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야겠죠?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수직 이등분선을 찍고 AB에 찍어주면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생긴 이 교점을 우리가 D라고 둘게요. 자, 마찬가지로 AC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주고 그 교점을 E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증명했던 거에서 AB와 AC의 이제 교점을 만들게 된 거죠. 수선의 발을 내리기 위해서 O를 찍고 밑에 있는 BC를 찍어주시면 네, 이렇게 수선의 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선의 발을 우리가 F라고 둘게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BF랑 FC가 같은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교점이 O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자, B와 F. 네, 3.1이네요. F랑 C. 네, 3.1이죠. 네, 똑같은 이제 길이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AB랑 AC에서 수직 이등분선이 교점을 만들어서 그것에서 BC의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BC를 이등분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의 모양을 한번 좀 변경시켜 볼게요. 그래도 항상 길이가 유지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네, 삼각형이 계속 꼭지점 하나를 잡고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밑에 있는 BF와 FC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항상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O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네, 똑같죠? 항상 유지가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논증기와 또는 이제
뭐 종합기하, 해석기하, 공학적 도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해보는 것이 수학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하나하나씩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